네, 안녕하세요. 고양국제고등학교 총동창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으로 진행되는 휴먼스 오브 GGHS Graduate. 오늘은 고양국제고의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들의 영원한 역사 선생님, 고양국제고 12년 역사관 제일 정겨운 선생님으로 꼽힌 조성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이걸 볼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양국제고에서 제 기억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양국제고에서 적을 두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인문학 특강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최대한 같이 좀 호흡하고자 하고 노력했던 역사 선생님 조성학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즘 혹시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고 여기에 있는 대학교, 빅토리아 대학교에 지금 휴직을 하고 지금 석사학위를 따로 와 있고 현재는 거의 이제 석사학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캐나다로 유학 가셨다는 그런 소식은 제가 건너서 들었거든요. 근데 어, 혹시 어떤 계기로 유학을 가시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잠시 동안 그 학생들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고 그래서 한때는 그 막 컴퓨터 코딩 같은 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상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그걸 하던 도중에 그 유학휘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있다고 꼭 가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제가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죠, 그때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전공이 있어요. 그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전문 역사학자들 사이에 그런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주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역사에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거에 특화된 그런 이제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저거는 내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혹시 그 이설학 학생 요즘에 그 파친코라는 그 네. 드라마를 들어본 적이 아, 네, 들어본 적 있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전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 책자를 발간하고 논문을 쓰고 알리려고 노력해도 알려지지 않던 것이 그 드라마 한 방으로 다 알려졌거든요. 지금. 과거 100년 특히 그 20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고 20세기 전반에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한 방으로 다 알려졌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퍼블릭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다 그 학문 영역으로 포함시킵니다. 픽션이 섞이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제 역사를 컨텐츠로 삼아가지고 대중들에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음, 이제 요즘 시대에도 맞고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 방향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배워야 되겠다. 음,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허가를 얻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이 제도는 이용해야 되겠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좀 고생 좀 했죠. 그 팔자에 없는 토플 시험도 봤어야 됐고.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졸업생들은 선생님을 되게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고양국제고에 계실 때 저희 1학년 한국사 첫 수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기타를 들고 들어오셔서 아마도 세월이 가면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노래를 기타 치면서 같이 불렀던 네,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선생님도 있구나 하는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혹시 요즘도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한테는 좀 이제 미안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못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분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건데, 그거는 고양국제고에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으로는 어디에서라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봤던 선생님은 항상 되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시려고, 물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었겠지만 행복하게 학교를 막 다니시려고 했고, 수업을 되게 행복하게 이끄시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직 생활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 그게 참 어려운 건데, 학생들이 행복해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행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양국제고는 굉장히 좀 행복한 편이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양국제고 있다 보면,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뿌듯함과 행복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고양국제고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일 것이고,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사실 고양국제고처럼 선생님들이 계속 학교에 있고 싶어 하는 학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좋게 기억해주고 좋게 평가해주시면 참 고마운데, 그런 것이 참 선생님으로서 두렵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피할 수 없는 거고, 언제나 그거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맞서려고 노력했어요. 대면하려고.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극복했다고 느낀 순간도 많았고, 그래서 애들하고 되게, 저는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애들하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첫 수업에 같이 그 응답하라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참 좋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하는 노래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시기도 좋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질문을 좀 이어서 드려보자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학생이 행복하면 이제 선생님도 이제 자연스레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더불어 이제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이 있는 어떤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행복하기가 어려운 어떤 환경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 자체가, 학생들 본인이 좀 수업 시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팁이라든지 그런 비법이라든지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고, 방금 이설아 학생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맨 처음에 교직 시작할 때 젊은 패기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설아 학생 같은 그 나이 또래에 이제 음. 27 조성학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갓 교직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꿈을 꿨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애들 이 수업 시간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고요.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못 찾았고. 근데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매우 운이 좋으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꼭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가슴 한켠에 있는 그들만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그 고등학생 입장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그 대학교 가는 문제 상당 부분의 자기 삶의 시간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자기가 그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의 시간들, 그걸 제외하고 남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기 가슴 한켠에 이렇게 잘 포장해 놓았던 그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포장지를 까는 느낌으로 때로는 구체화시키고, 때로는 그 꿈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그 대학 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족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삶의 족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 순간, 아까 전에 운이 좋다라고 했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런 데서 족쇄가 풀리는 매우 운이 좋은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입장으로 학생 시절에 그런 꿈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하면 좋지 않나? 그러다가 이제 딱 덮고 다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이게 한 가지 길이라면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심 시간 이럴 때 책 읽으시면서 뭐 운동장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스탠드에 앉아 계셔서 책 읽고 뭐 이런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혹시 뭐 요즘 읽고 계신 책이라도 혹시 있으신지? 요즘에는 뭐 과제에 지어가지고 이제 저도
학생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제에 필요한 책을 많이 읽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히트치고 있는 그 파친코라는 그 책. 이게 원래 이제 이민진 작가의 책이었죠. 소설이죠. 요거 이제 드라마 한데, 근데 요거 이제 읽고 있고, 석사학위 프로젝트, 소재가 전태일이었거든요. 그 영문판, 그 전태일 평전. 한나 아렌트가 쓴 여러 논문을 모아놓은 논문집이죠. 책임과 판단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책을 꾸준히 읽으시네요, 그래도. 예, 그렇죠. 직업이다 보니, 아, 안 읽으면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책 아직까지도 열심히 읽고 계신데, 선생님이 책을 읽는 거에만 이제 연관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책을 직접 쓰신 작가시잖아요. 뭐 입시 관련해서도 쓰셨고, 아베는 미치지 않았다, 왜 나는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책들 쓰셨잖아요. 어, 혹시 요즘도 그런 신작 준비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차피 그 책 써봤자 이제 저같이 무명 작가들은 사람들이 읽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그 보이는 컨텐츠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촬영 기술도 좀 배워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료도 좀 찾고 있죠. 이제 그런 현장에서 직접 이제 컨텐츠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책 한 번 써봤자 뭐하니까 그 이사람 학생처럼 저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나 나한테 내가 쓴 책의 이름이라도 알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아무도 안 봐요. 거의 못 보지도 않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끌림이 있으면 이렇게 막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가고 이게 막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다.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약간 진득한 얘기라든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즐겁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약간 여쭤보고 싶은 건 선생님이 요즘 생각하시는 이제 한국에서 좀 가장 걱정이 되는 혹시 사회 문제가 있으실지. 음, 되게 진지한 질문이다. 그, 여러 학생들이 지금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을지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민감한 질자들이 많죠.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사회, 이런 게 좀, 일단은 그거부터 알고 싶어요. 그게 진짜인지,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쓰던데, 진짜로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막 절망하고 그런 시대 맞아요? 맞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그게 막 언론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지 그것도 하나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만약에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심각한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사실 그 청년들이 희망 갖기 어려운 세상은 굉장히 암울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선진국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법을 이제는 좀 마련할 때가 됐다. 때로는 개인이 마련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마련을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길을 찾아보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이제 또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네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대가 아니에요. 학생들, 심지어는 그 되게 좋은, 흔히 얘기해서 그 다운표 치고 좋은 직장이잖아요. 거기 들어가고도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거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내 자아 실현이 안 되니까. 그죠? 돈은 많이 받는데, 내가 보람을 못 느끼겠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좀 다 똑같은 교육, 획일화 된 교육 받잖아요. 결국에 졸업할 때는 매우 소수의 그 입시에서 흔히 얘기해서 다운표 치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출세 테크트리 타는 그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10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19살에 끝난 입시라고 하는 그 굉장히 긴 기간이 끝끝내는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매치를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꿈. 만약에 그 시대가 허락해 준다면, 그 아까 전에 이슬환 학생이 했던 그 질문,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대답, 그 대답을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기억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애들이 등교할 때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갖고 막 뛰어서 등교하는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그게 곧 이제 학생이 행복한 학교. 어떻게 하면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답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꿈이죠. 선생님으로서의 꿈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요즘에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걸 보면.
내가 퇴직하기 전에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꿈이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을까? 10년 후면은 이제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중견고교사의 끝물이 되겠네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사는 선생님. 교직생활 오래 하다 보면 꿈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도 되는 거였지만, 분명히 그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인 거거든요, 제 직업이. 그래서 그때도 계속해서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을 이 한국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예. 제자들에게, 고양국제고의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요.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허락한다면 다시 막 돌아가고 싶고 그래요. 제가 고향국제고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그 한 명의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 조성학으로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애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받아줬기 때문에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학교가 내 학교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우 강하게 갖게 됐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지금 이런 자리처럼 온라인 화상 미팅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꼭 연락하시고, 군대 갔다 와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 꼭 보내시고, 그리고 혹시 줄에 설 사람 없으면 꼭 부탁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향국제고를 함께했던 이제는 세상을 함께하는 저는 조성학입니다.